여러분의 다음 식사만으로 불과 몇 시간 안에 혈압을 10, 15, 심지어 2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는 이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지극히 건강했던 노년층 환자들이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고혈압을 앓게 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더 많은 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음식을 통해 신체 반응을 변화시키는 5가지 간단한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하기 힘든 슈퍼푸드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일반적인 식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이 전략들은 주요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로 뒷받침되며 대부분의 처방약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혈압 관리에 대해 들어왔던 기존의 상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으며 대부분의 의사는 의과 대학에서 이러한 식품과 인체의 연결고리에 대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혈압 수치가 변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어떤 5가지 식사 전략이 혈압을 즉시 낮추는지, 이 방법이 60세 이후에 특히 강력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진실입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혈압에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매 식사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약을 추가하는 것보다 혈압을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68세 환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3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음에도 혈압이 165, 95였습니다. 주치의는 4번째 약을 추가하려 했지만 토마스는 이미 극심한 피로와 현기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더 먹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소 식사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밥, 반찬, 국을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일반적인 식사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매 끼니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십시오. 채소를 완전히 다 먹기 전에는 다른 음식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 후에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십시오. 그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절박한 마음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2주 후 토마스는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혈압 수치가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숫자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4주 후 수축기 혈압이 12포인트, 8주 후에는 1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약 하나를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뒤 그는 3개가 아닌 2개의 약만으로 132, 78의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단순한 방법이 강력한 효과를 낼까요? 그 원리는 매우 정교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은 음식이 위장을 먼저 채우게 됩니다. 이 섬유질은 소화관 내부의 물리적인 그물망, 즉 일종의 필터를 형성합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이 섬유질 그물망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포도당 흡수가 지연되어 식사 후 혈압을 높이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만약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먼저 먹거나 모든 것을 섞어 먹으면 이런 필터가 없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치솟고 혈압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또한 채소의 칼륨, 마그네슘,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당뇨병 관리, 다이어비티스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압이 8에서 12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까지 낮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채소를 식사 중간에 섞어 먹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채소가 위장에 도착해 방어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채소를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장 먼저 드십시오. 혈압을 10에서 20포인트 낮출 수 있다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보통 샐러드에나 쓴다고 생각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무시당해온 산성 물질입니다. 하지만 혈압에 대한 이 물질의 연구 결과는 일부 처방약에 필적할 만큼 강력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부엌 찬장에 이것을 두고도 혈압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72세 마가렛의 사례를 봅시다. 그녀는 두 가지 약을 먹고도 혈압이 158, 90이었습니다. 저염식, 걷기 운동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1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약을 늘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물이나 음식에 이것을 1, 2스푼 넣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부터 혈압이 152, 148, 144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주 후에는 132, 78까지 내려가 세 번째 약을 추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치의조차 무엇이 변했는지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식초였습니다. 식초가 어떻게 혈압을 낮출까요?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첫째, 이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이에서 장으로 음식이 천천히 넘어가게 하여 식후 혈당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나트륨 저류가 줄어들고 혈관 수축이 감소하여 혈압이 낮아집니다. 셋째, 식초는 혈관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또한 식초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유럽 임상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식초 2스푼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압이 평균 6에서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섭취량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가는 소량으로는 부족합니다. 매 식사마다 1~2큰술을 섭취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치아 에나멜을 손상하고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하거나 음식에 섞어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담당 의사에게 사과식초 요법을 병행하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까요? 라고 상의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는 근거 있는 영양학적 개입을 지지할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 특히 잠자는 동안 작용하는 전략을 소개하기 전에 짧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 임무는 여러분이 심혈관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친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가장 위험한 혈압 문제, 즉 야간 고혈압을 겨냥합니다. 이 전략은 아침이나 점심이 아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특정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밤에 발생하는 혈압 스파이크는 낮보다 훨씬 위험하고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70세 은퇴 교사 로버트 씨는 낮 혈압이 135/82로 괜찮았지만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낮에는 정상이던 혈압이 밤에 잠들면 165, 95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8시간 내내 혈관이 공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야간 고혈압이라고 하며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로버트의 주치의는 야간용 약물을 추가하려 했지만 저는 먼저 간단한 식이요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30분 전에 호두 한 줌, 약 28g, 반쪽짜리 14개 정도를 먹는 것입니다. 2주 후 재검사에서 그의 야간 혈압은 142/86으로 떨어졌고 4주 후에는 135/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위험한 스파이크가 사라진 것입니다. 왜 호두일까요?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수면 중에 이 성분이 흡수되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호두에는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L아르기닌, 혈관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 그리고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신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혈압 강화 성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의 연구도 호두 섭취가 혈압을 낮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특히 혈압이 걱정된다면 볶거나 소금을 치지 않은 생호두를 자기 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섬세하지만 필수적인 개입으로 많은 의사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물도 커피도 아닌 특정 음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음료에 포함된 화합물은 처방된 ACE 억제제, 혈압약의 일종에 필적할 만큼 강력하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하고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69세 수자는 고혈압 2기였고 이미 최대 용량의 약을 2가지나 복용 중이었지만 혈압은 152, 90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히비스커스 차를 3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차로 혈압을 치료한다는 말에 의아해했지만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혈압은 140/84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28/76으로 안정되어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붉고 약간 신맛이 나며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놀랍습니다. 히비스커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를 차단하는 천연 ACE 억제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비스커스는 산화질소 생성을 늘리고 처방 이뇨제와 달리 칼륨 손실 없이 가벼운 이뇨 작용을 돕습니다. 영양학 저널 오브 눌리션에 따르면 히비스커스 차를 매일 3잔 마시면 경증 및 중등도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7에서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부 1차 혈압약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가끔 마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구 결과처럼 매일 3잔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뜨겁게든 차갑게든 상관없습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해 매일 3잔을 챙겨 드십시오. 마지막 5번째 전략입니다. 아마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과학적 문헌에 근거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멈춰야 할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배웠고 의사도 권장했을지 모르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식품군이 우리가 몰랐던 방식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심장 건강을 위해 포화지방 대신 식물성 기름, 식용유를 사용하라고 배웠습니다. 가공식품, 식당 음식, 가정요리에 널리 쓰이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기름이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혈압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71세 데이비드는 저염식과 운동을 철저히 지켰지만 혈압이 168/94였습니다.
저는 그가 요리에 사용하는 카놀라유를 즉시 중단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저온 요리 및 샐러드용, 과버터 또는 아보카도 오일, 고온 요리용로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의아해했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주 후 혈압은 136, 78로 떨어졌고 염증 수치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20, 1에 달할 정도로 불균형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 1 또는 2, 1입니다. 이 거대한 불균형은 혈관벽을 포함한 신체 곳곳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염증으로 뻣뻣해지면 혈압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성 기름 업계의 펀딩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연구들은 식물성 기름을 올리브 오일이나 전통적인 지방으로 대체할 때 염증이 줄고 혈압이 개선됨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안전한 선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목초 사육 버터, 코코넛 오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처방약보다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 혈당 스파이크 예방, 식초 섭취, 매 식사에 식초를 곁들여 인슐린 감수성 개선 및 혈관 확장, 자기 전 호두 섭취, 야간 혈압 조절 및 혈관 기능 회복, 히비스커스 차, 하루 3잔으로 천연 ACE 억제 효과, 식물성 기름 중단, 올리브 오일 등으로 대체하여 혈관 염증 감소. 제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로 혈압약을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 메시지는 주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사들도 잘 모르는 귀중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 식초와 차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기름이 혈압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해 여러분 건강의 주체적인 파트너가 되십시오.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이 5가지 전략을 실천 중이라고 말하고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혈압이 개선되면 약을 늘리는 대신 줄이는 방향으로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왔고 최상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은 강력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매일 복용하는 흔한 약물입니다. 이 약은 여러분도 모르게 혈압을 10, 20포인트나 올릴 수 있습니다. 통증, 염증, 관절염 때문에 처방받는 약이지만 의사는 아마 혈압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약물이 여러분의 혈압 조절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또한 제 환자의 70% 이상에서 나타나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특정 영양소 결핍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이 결핍만 해결해도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 약물은 지금 여러분의 약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다음 식사부터 이 전략 중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채소를 먼저 드시거나 물에 식초를 타서 드세요. 그리고 2시간 뒤 혈압을 재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고통받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지금 조절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5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십시오. 저는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을 통제하고 심장을 지키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